최근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검토하겠다 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상황인데요.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국에도 유리한 법안이 아니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전기차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며 받은 세제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8,100여 개의 일자리를 약속한 현대가 약 18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당국은 세금 감면 상한을 2021년 철폐해 현대차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이 되기 이전에 현대차가 보조금을 심지어 못 받는다고 해도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2006년경에 기아차가 받았던 혜택보다 현대차는 7배나 더 세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이에 대해 현대차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만큼 우리는 세제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러시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공장 라인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공장을 착공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지 대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인정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한국도 이익이지 않냐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미국 NSC에서 이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게 확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백악관 NSC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고 움직이는 직속 기관입니다. 재검토를 차라리 미 의회에서 했다면 모를까 NSC는 현재 분위기상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지지율이 매우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 중심주의를 고수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서 한국의 컴플레인은 배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며 더욱 강조하고 다닙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유독 대응이 늦은 게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만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타국 기업 회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1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물론 이는 과감하게 13조 원이나 투자한 덕분이었고 이를 마다할 미국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불과 3개월 뒤에 미국이 뒤통수를 칠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며 게다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오로지 한국만 이 법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전기차 공장은 물론이고 관련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 확정 등 미국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국가인 것입니다. 한국만큼 미국 공급망 재편에 기여한 국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칠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일본 닛산은 물론 유럽의 대다수 자동차는 보조금에 포함되었으나 유독 한국만 빠져버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가 나와 명백하게 차별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대차의 전기차종 5종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아나무인격으로 현대차를 제외했어도 이번 건은 좀 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자동차는 단 한 개의 친환경 모델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서 독 3사를 비롯해 볼보, 닛산 등은 한두 개씩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한국만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더욱 말이 안 되는데 한국을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칩4 동맹을 결성하려고 하면서 한국을 설득 중이고 중국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권도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행동은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조금 규모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돈이 없어 한국을 뺄 리도 없습니다. 뭔가 한국만 노리고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애초에 한국 싹을 잘라버리려는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설리번 보좌관 말처럼 당장 공장을 지을 때 세제 혜택 18억 달러를 받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현기차는 일부 모델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 좋다는 소문이 났고 텔로라이드 같은 경우 피까지 붙는 등 디자인도 먹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포드나 GM 등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현기차를 주요 경계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과거 도요타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선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기차 부분에서도 가성비 뛰어나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좋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자는 것으로 포드나 GM 등에서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가 가장 큰 사업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미국인들은 자동차야말로 미국의 근본적인 제조업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적인 자동차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기업으로 현기차를 지목한 것이고, 오히려 현기차가 공격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세우자 더욱 차별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는 위협으로 판단한 것이죠. 결국 미국 전기차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중국이 해오던 국가 보조금 형태나 다름없다는 의견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산업계의 깡패 같은 행동을 해서 큰 피해를 봤는데 이제 미국도 다를 게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현대차가 미국 엘러버마 공장을 빨리 전기차 라인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현대차가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칩4 동맹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말만 듣고 따라갔다가 중국 시장을 완전히 날리고 미국에서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때도 사드를 들여놓고 중국이 반발하자 막상 미국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사드 정상화는 물론이고 반도체 칩4 동맹 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국 동맹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트럼프와는 반대로 동맹을 품을 것이라는 바이든의 약속은 보기 좋게 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던 트럼프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꼴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대차에서는 미국에 대항하며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이러한 행태를 염두하며 미국 본토를 투자해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런 제한을 놓기 때문에 우회하자는 것인데, 만약 현기차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면 결국 미국도 중요한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기차는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캐나다와 대거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탄소 저장 등 지리적인 이점과 수소연료 전지 분야가 유력합니다. 캐나다 주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관련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수소차 관련해 관련 인프라 등 캐나다 측과 협력하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캐나다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한국이 캐나다에서 배터리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캐나다에서 물품을 조달할 경우에 미국의 인플레법 보조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캐나다에서 각종 배터리 원료를 수입하려 하는 것이죠. 캐나다의 엘버타 주지사는 한국이 캐나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 현기차에서 본래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캐나다를 미국 IRA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며, 특히 앞으로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기차의 수소차 트럭을 비롯해 각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진행하면 될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변수 때문에 캐나다도 떠오른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수소차 트럭 같은 경우 수출 기지를 미국이 아닌 북미 주변국으로 돌릴 가능성도 커진 것이죠.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무역을 지속하는 건 중요하되 북미 지역의 생산시설 분산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미국 수출 기지를 좀 더 다변화하고 미국 공장도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며, 기존 멕시코 기아차 공장의 확대를 비롯해서 최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내줘봤자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등 좋을 게 없는데 여기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미중 관계 대립이 심각해지고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예고된 참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도 애초에 미국 라인을 깔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반대한 문제나 각종 제한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라인을 선점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며 여러 차례 예전부터 밝혀왔으나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한두 모델이라도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한국은 과연 미국을 예전과 같이 완전한 동맹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뢰해서도 안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미국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한국에 있어 당장 곤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으로 가고 있어 한국도 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